많이 했겠죠. 저놈 말 믿고 시작을 했고 저놈 말 믿고 토큰 샀는데 지금 이 꼴이 이게 뭐야. 맞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하나의 과정.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언제까지나 봄날 있고 따뜻한 햇볕이 내리진 않습니다. 항상 산이 있으면 골이 있고 골이 있으면 다시 또 산이 있는 법입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가 탄탄해지고 걸러지고 새롭게 발전하는 거거든요. 모든 인생이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모든 경제 흐름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산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임신하는 단계였거든요. 임신하는 단계. 이제 옥동자를 낳기 위해서 굉장히 아픈 산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광주 오랜만에 왔네요. 얼마 전에 저를 고소하신 분이 또 계셔가지고 그분을 제가 또 그대로 두면 안 되고 또 허위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에 그분 또 고소를 했어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근데 저는 광주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제가 경기도 광주시 살거든요. 경기도 광주였어요. 하루 종일을 까먹었습니다. 하여튼 안 해본 걸 하다 보니까 별 거를 다 당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또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답니다. 여기가 렌트한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제가 짧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궁금해하시고 제일 안타까워하고 제일 목말라 하는 것은 우리 코인 가격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뭐 다른 질문 필요 없죠? 다른 대답 필요 없죠? 코인 가격 어떻게 되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그러려면요. 과거에 어떻게 시작했고 과거에 7달러까지 왜 올라갔고 지금은 왜 100분의 1인 0.7달러까지 왜 떨어졌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그러면 코인이 반등이 될 거야? 이걸 제 말을 믿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셔야 머릿속이 맑아지고 힘이 납니다. 과거를 먼저 아셔야 돼요. 과거는 한때 좋았잖아요. 7달러까지 0.14달러에서 7달러까지 올라갔어요. 자, 그거는 뭐죠? KOK 플레이. 지금은 K 스타디움. 이것은 토큰이죠. 다 아시죠? 이건 코인이에요. 왜 코인이에요? 메인넷이 없고 있고. 메인넷이 없으면 남의 땅에다가 우리가 집을 지어 사는 세입자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게 KOK입니다. 남의 땅이 뭐였어요? ERC20이라는 이더리움 기반 기술이에요.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은 K스타디움은 남의 땅이 아닌 우리 땅이에요. 뭐죠? 그라운드 체인. 여기에 KOK가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즉 세입자에서 건물주가 된 거예요. 메인넷이 없으면 토큰이고 메인넷이 있으면 코인이다. 세입자에서 건물주가 된 것이다. 자, 요 과거를 좀 볼게요. 이게 좀 시원찮네요. 어떻게 해서 7달러가 됐을까? 어떻게 해서 7달러가 됐을까? 자, 모든 코인은요, 뭐 KOK뿐만 아니라 모든 코인은 원리가 똑같아요. 그냥 수요와 공급.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가 올라간다. 수요. 공급은 감소시킨다. 지난 과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처음에 시작할 때 12%를 줬어요. 그리고 약 1년에 5억 개를 발행해서
나눠준다고 했죠. 그 다음에 9%로 떨어졌죠? 약 4억 개 될 겁니다. 2000년도에. 7%로 떨어졌죠? 3억 개. 지금은 3.8%. 4년 차니까 2억 개. 1억 개. 자, 이걸 보면은 채굴 수익률은 점점 줄어든다라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지금 4차년도에 3차년도에 3.8%니까 4차년도인 올해는 무조건 채굴률이 떨어진다. 무조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뭐 3%가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1%가 될 수도 있겠죠. 내년엔 더 떨어진다. 왜? 이렇게만 발행을 해야 되니까. 첫 번째, 공급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채굴률을 감소시켰다. 두 번째, 공급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겁니다. 두 번째, 보상을 감소시켰어요. 처음에는 무한대까지 줬어요. 12%를 주면서 무한대까지 줬어요. 그러다가 몇 대까지 줬죠? 25대까지 줄였죠. 또 그 다음에는 15대까지 줄였죠. 그 다음에는 재작년 12월에 등급 보상을 없앴죠. 지금은 1대 후원 보상도 없앴죠. 뭐예요? 공급량 줄이는 거예요. 다단계를 없앤다라는 그 취지도 있지만은 실질적인 이유는 공급량을 없애기 위해서 보상을 감소시킨 거예요. 세 번째, 공급만 줄인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느냐? 수요는 가격을 얘기합니다. 공급을 줄인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수요가 뒷받침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플랫폼과 이원화 정책이에요. 이게 가장 큰 효자 노릇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무슨 얘기냐? 제가 이제 요즘 강의하면서 그 표현을 자주 쓰는데, 탐앤탐스라는 프랜차이즈 커피 회사 있죠. 그 회사가 탐탐코인을 만들어냈어요. 탐탐코인을. 근데 탐탐코인은 거래소에서 지금 얼마 하냐면 하나에 한 3원에서 4원 정도 합니다. 이 탐탐코인 하나를 사서 탐탐 카드에 적립을 시키면은 이 탐탐에서는 8원으로 인정을 해줘요. 즉 5만 원어치 탐탐코인 사가지고 충전을 시키면은 10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0만 원짜리 카드를 가지고 탐앤탐스에서 커피를 마시면 절반 값에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왜 탐탐이 프랜차이즈 회사가 왜 이런 방식을 쓰느냐면은 소비자를 일단 끌어들일 수 있어요. 유저를. 왜? 반값에 커피를 마실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코인의 수요를 올릴 수 있어요. 코인의 시장 가치를 매수세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스타벅스가 그러듯이 맥도날드가 그러듯이 커피 파는 회사가 아니라 금융회사로 발전하기 위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 카드에 충전해 놨으면은 10만 원 충전했으면 10만 원 그날 다 써요? 아니요. 한 달 가는 사람도 있고요. 1년 내내 하나도 안 쓰는 사람도 있고요. 즉 나는 10만 원을 충전을 했지만 점점 내 돈의 가치는 사라지지만 그 10만 원은 그 회사에 적립이 돼가지고 그 회사가 금융회사로 발전을 합니다. 지금 스타벅스가 그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비트레이션이라는 재정거래입니다. 싼 가격에 사가지고 비싼 가격에 파는 건 차익거래라고 해요. 트레이딩. 그런데 싼 데서 사서 비싼 데로 옮기면 재정거래라고 합니다. 이 플랫폼과 이원화 정책이 재정거래예요. 재정거래. 여러분들한테 재정거래를 자율적으로 시킨 거예요. 자, 플랫폼 가격이 1달러고 시장 가격이 0.5달러예요. 근데 비트이더 사서 넣는 것보다 KOK 사서 넣는 게 훨씬 이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KOK 사서 넣었죠? BT더 사서 넣은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면 KOK를 사서 넣은 것은 뭐예요? 수요를 불러일으켜요. 플랫폼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전에 2개 주던 걸 하나만 줘도 돼요. 뭐죠? 토큰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두 개의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급량을 감소시키면서 플랫폼 가격 이완하는 건 공급량을 자연스럽게 감소시키면서 수요를 불러 일으킨 것이다. 수요가 올라가니까 사서 채굴 자산에 넣고 사서 지갑에 넣어서 가격 오를 때까지 기다리고 계속 올라갔으니까 이 수요를 불러일으켜서 가격이 7달러까지 올라간 것이다. 이해되세요? 공감하세요? 그럼 이 수요는 무엇이냐? 투기 수요예요. 투기 수요. 투자 수요란 얘기예요. 언제든지 시장에 빠져나올 수 있는 물량이다. 이 물량 자체가 지난 3년간 풀어놓은 5억 개, 4억 개, 3억 개 약 뭐 몇 개가 풀려 나온지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만은 백서대로 하면은 약 12억 개가 풀려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이 물량은 언제든지 시장에 풀려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다. 여러분들 직업에 있으니까. 자, 이게 풀려 나왔어요. 지금. 왜? 등급 보상을 감소시키면서 재작년 12월에 감소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KOK 재미없다. 다단계에 젖어든 사람들. 돈 놓고 돈 먹기에 젖어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떠나가면서 자기만 떠나가요. 자기 파트너 떠나가고 파트너만 데려가요. 갖고 있는 물량을 다 던져버리고 가격을 폭락을 시켜야만이 사람들이 빠져나옵니다. 그러면서 각종 악성 루머를 떠들어대요. KOK 끝났다. 망했다. 왜? 그래야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는 거거든요. 마구 풀어 제끼는데 이때 하필 우크라이나 전쟁이니 뭐 FTX 사건이니 테나 루나 사건이니 별의별 악재들이 터지면서 급기야 금리가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투자 심리가 완전히 얼어버려서 지금도 이렇게 추워져 있는 거죠. 예, 그거예요. 그겁니다. 즉 공급을 아무리 줄여봐야 수요가 없으면 가격은 올라가지 않는다. 지금 가격이 0.1달러에서 0.07달러까지 또 떨어졌잖아요. 최근에. 왜요? 이거 팔아 제끼니까. 매수세가 수요가 없으니까. 지금까지는 투자 수요, 투기 수요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떨어진 놈을 다시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 자, 이 수요입니다, 이거.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 첫 번째, 여기 풀려 나와 있는 이 물량을 공급을 줄여야 돼요. 첫 번째, 이 수요를 끌어올리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건 있어요. 공급 물량을 락업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이 물량을 여기에 다오의 VC 자금으로 넣는 거예요. 커뮤니티블로 이전해라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자금은 소각은 아니지만 소각의 효과가 있어요. 해지가 안 됩니다. 해지가 안 됩니다. 자, 공급을, 유통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거래소에 안 풀려 나와요? 못 풀려 나와요. 그런데 이 VC의 자금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냥 단순히 가두리에 가둬놓기만 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활용을 해야죠. 어떻게 활용을 해요? D앱들이 우리 체인을 사용하도록 얘네들을 인큐베이팅, 엑셀레이팅을 해주는 거예요. 투자를 해주는 겁니다. 모든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다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들이에요. 5명, 10명, 뭐 20명.
돈이 없어요. 뭘 개발하고, 아이디어는 많은데 개발하고 싶어도 개발 자금이 없어요. 기관들에서 돈 빌려주나요? 안 빌려줍니다. 그런 돈을 우리가 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체인은, 그라운드 체인은 첫 번째, 기술력. 뭐, 이거는 아직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의 얘기. 솔라나도 오픈 베타입니다. 솔라나도. 우리도 오픈 베타예요. 솔라나는 코드 소스를 오픈했고, 우리는 아직 코드 소스를 오픈하지 않은 그 차이밖에 없어요. 똑같은 메인넷이고 오픈 베타 과정입니다. 우리의 기술력은 솔라나가 작년 한 해에 2번, 3번 다운될 때 한 번도 다운되지 않았어요. 좀 더 보안과 안정성을 지금 검증 중이에요. 지금. 가격 경쟁력, 기술 경쟁력, 세계 최고 수준 15,000 TPS. 솔라나가 75,000?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한 3,800. 실제 지금 온체인상에서 움직이는 게 4,000 채 안 됩니다. 근데 비자 카드가 25,000 TPS라고 하지만 실제 상용화되어 있는 비자 카드의 결제 속도는 약 5,000 TPS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은 5,000 TPS 정도면은 일상생활에 결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게임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우리는 유틸리티 토큰이니까. 기술력 세계 최고 수준, 가격 경쟁력 100원. 세계 최고의 수준. 이것만 해도 이런 D앱들이 알아서 우리 체인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후발주자로서 앞에 성공한 체인들, 솔라나, 바이낸스, 폴카닷, 폴리곤, 이러한 체인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느냐? 아니요. 우린 다른 걸 갖자. 이들보다 차별화되어 있는 VC 자금을 갖자. 바로 이 자금이에요. 다오에 물려든, 커뮤니티 풀려든, 풀에 물려든 이 자금.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유저. 다른 체인들은 돈 대주고 사람 대주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D앱 개발하라고 돈 대주고 사람 대줘요. 또 이 사람만 있으면 우리한테 굳이 투자 안 받아도 이 사람이 자기들 사업에 마중물이 돼줄 수 있기 때문에. 어제 들은 얘기예요. 어제 이제 그저께도 잠깐 나온 얘기일 수 있는데, 어제 이제 D앱 런칭 때문에 미디움에서 이제 밤 10시까지 미팅을 했어요. 근데 그 제노 드래곤 크로징 베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1,300명을 크로징 베타 인원을 선발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신청이 들어오니까 1,500명으로 확대를 했는데 자그마치 15,000명이 넘는 사람이 신청을 했대요. 15,000명이 넘는 인원이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한국 사람이 제일 많겠죠. 아무래도 60% 이상이 외국 사람이에요. 제노 드래곤의 스태프들이 깜짝 놀랐답니다. 와, 물론 자기네 기본적인 유저도 있지만 이제 시작한 회사가 재작년에 만들어진 회사가 무슨 유저가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KOK의 유저들이 이렇게 마중물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 체인이 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이 일로 들어오는 순간 락업이 되면서 시장에 풀려나오지 않으면서 D앱들한테 개발 자금으로 주죠. 개발 자금 안 줘도 유저 때문에 우리의 투자 D앱 말고도 일반 D앱이 들어오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우리가 저기서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가 사업을 확장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이 확장을 합니다. 지네가 돈 벌려고. 그럴 때마다 뭐가 생기죠? 트랜잭션이 생겨요. 트랜잭션을 불러일으키려면 가스비를 지불해야 돼요. 가스비를 뭘로 사서 지불을 해야 돼요? KOK를 사서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수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수요는 아까 나왔던 이 투기 수요, 투자 수요가 아니에요. 시장 수요입니다. 이걸 가지고 경제 수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제 수요는 돈 벌려고 트레이딩, 차익거래 하려고 과거처럼 이런 수요가 아니라 자기네 사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KOK를 이 당시에 전송하면서 송금 받으면서 이더리움 어쩔 수 없이 샀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격이 이제 반등을 하면요, 시장 수요 뒤에는 반드시 투자 수요가 들어옵니다.
여기에 투자 수요는요, 개인이었어요. 메인넷의 투자 수요는 개인이 아니에요. 기관이에요. 큰손 고래들이에요. 우리의 다오가 이 VC가 안정성과 수익성이 검증이 된다면은 누구든 안 들어오겠어요? 큰손 들어옵니다. 기관들 들어옵니다. 그럼 기관들 들어올 때 우리처럼 1,000만 원, 2,000만 원치 사서 들어와요? 아니요. 수십억, 수백억 들어와요. 다 KOK를 사서 이 안에 갖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공급은 줄이고 수요는 늘린다. 자, 이 메인넷 안에 디파이, 덱스, NFT 등등등등등등 서비스가 계속 출연이 됩니다. 제일 기대가 되는 게 덱스예요. 탈중앙화 거래소. 우리는 이 안에서 돈 벌 거리가 많아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이때는 코플레이 때는 자 그럼 수익률은 몇 프로에 후원 수당 후원 보상 얼마에 등급 보상 얼마니까 내가 계산이 됐는데 이거 뭐 얼마면은 어느 정도면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몇 성이 되면은 내가 이 정도 수익이 나오겠다는 대충 가늠이 돼요. 됐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수익 구조가 있길래 내가 돈을 벌 수 있다 없다를 어떻게 가늠을 할까?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을 수 있는 구조가 있어요. 이 덱스만 해도 덱스는 스왑하는 거래소예요. 일종의 스왑을 할 때는 뭔가 물량을 내놔야 돼요. KOK를 내놓든지 NST 토큰을 내놓든지 뭐 비트를 내놓든지 물량을 내놓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사람한테는 또 별도의 보상이 있고 그 유동성을 빨리 공급하는 사람한테는 더 인센티브가 또 있는 그런 제도가 생깁니다. 당연히 그래요. 이건 자본주의니까. 이런 덱스 또 디파이 이제 스테이킹 서비스 생겨요. 여기 지금 채굴 수익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7달러예요. 3.8%로 받아봐야 나누기 7해 하면은 돈이 안 돼. 그런데 같은 3.8%, 뭐 3.8%가 안 될 거예요. 뭐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싱글 스테이킹 많이 줘봐야 한 15%? 한 달에 한 1%? 뭐 그 정도일 건데 뭐 15%만 준다 하더라도 여긴 수량입니다. 여긴 US 달러 개념이지만 여긴 수량이에요. 여기에 싱글 스테이킹 또 생겨요. 그럼 3개월짜리, 6개월짜리, 9개월짜리 1년짜리 여러분들이 적금을 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 또 묶입니다. 물량이. 또 묶여요. 이건 나중에 언스테이킹이 가능한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도 수익이 생겨요. 또 있어요. 이 디앱들이 들어오면서 우리한테 투자를 받았잖아요. 네? 그럼 자기들도 뭔가 담보를 내놔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NST에 제노드래곤에 26억을 투자를 해주면서 뭘 받았어요? 걔네 토큰을 에어드랍 받았어요. 물론 우리가 여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나한테 투자 지분에 비례해서 에어드랍을 준 거지만 사실상 공짜 같은 기분이에요. 그것이 이 덱스에서 거래가 되는데 이 제노드래곤이든 우리가 투자한 담보 조건으로 에어드랍 받았던 그 사업이 대박이 날 수가 있어요. 성장이 될 거거든요. 대박이 나면은 이 에어드랍 받은 토큰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죠. 실패하는 것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올라가죠. 그러면 KOK가 자연스럽게 상승해서 돈을 버는 것 외에도 그 에어드랍 받은 토큰 때문에 또 돈을 버는 거예요. 돈 벌 거리가 너무 많아요. 시장의 물량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점점 줄고 수요는 시장 수요에 의해서 투자 수요로 발달하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자, 시간 없으니까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아까 앞 시간에도 그런 얘기 나왔어요. 커뮤니티 풀로 들어가면은 해지가 안 된다며. 예, 해지 안 됩니다. 장점과 단점은 당연히 있어요. 이 디파이 스테이킹 기능은요, 해지가 됩니다. 언스테이킹이 돼요.
커뮤니티 풀 VC 자금은 해지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요, 수익이 고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일회성이라고 봐야 돼요. 일회성. 3개월짜리 내가 예금을 들었다. 적금을 들었다. 예금이죠. 예금. 예금을 들어서 3개월간 이자를 받고, 이건 이자 공사가 맞습니다. 원금을 수량을 찾아서 갖고 있던가 팔면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이 커뮤니티 풀은 언스테이킹이 안 되지만, 해지는 안 되지만 계속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가스비가 화수분처럼 메인넷이 잘못되지 않는 한, 이 회사가 우리의 다오가 깨지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나온다. 그럼 수량은 어떻게 되느냐? 작년 4월에 우리가 메인넷 시작할 때 제가 강의 자료 한번 보시면은 있어요. 그전 강의 자료를 저쪽 뭐 비대위나 실천연합에서는 제가 증거인멸을 했다고 없앴다고 하는데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도 많은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저작권 때문에 유튜브에서 자동 삭제가 돼가지고 작년에 그게 나와 있어요. 제가 계정을 다시 만든 겁니다. 재작년에. 예. 그 영상에 지금 넣으시면 연간 100%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말 믿고 넣었다가 저 새끼 때문에 나 지금 쫄딱 망했다. 지금 연간 20%거든. 그때는 100%였어요. 그때는 왜 100%고 지금은 왜 20%로 쫄딱 내려갔느냐. 자, 지금 수익 재원, 보상 재원은 뭐예요? 인플레이션 수량이에요. 이게 2%예요. 지금 이제 6%로 올라갔죠. 이게 언제 시행될지 모르지만 곧 시행될 겁니다. 자, 2%는 50억 개 곱하기 2%니까 연 1억 개. 이 중에 20%는 운영사 지분이에요. 운영사 운영경비 80%, 8천만 개가 우리한테 보상으로 나와요. 여기에 8천만 개가 있어요. 8천만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분모에 이 커뮤니티 풀에 넣은 사람이 나 하나야. 이거 누가 다 가져가요? 이 사람이 싹 다 가져가. 근데 내 옆에 있는 김정현이가 이걸 알았어. 지도 들어왔어. 그럼 절반씩 가져가. 여러분들이 들어왔어. 계속 나눠 갖는 거예요. 즉 분모가 점점 커져서 그렇다. 보상 재원은 한정돼 있었는데 분모가 점점 커져서 그렇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남들 들어오기 전에 들어와야 유리하다. 저 새끼 또 선동하네. 이건 선동이 아니고요. 조금만 연구하면 초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경제 논리예요. 모든 보상은요. 과거에도 그렇고요. 앞으로 이 덱스에서 유동성 공급하는 것도 수익률도 그렇고요. 이 커뮤니티 풀의 수익률도 그렇고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요. 모든 보상은 먼저 선점하는 사람한테 유리합니다. 왜? 그 선점하는 사람한테는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 메인넷 버전에서는 좀 재미가 없어요. 누굴 하나 사람을 끌고, 이 당시에는 누구 하나 사람을 끌고 오면은 뭐 추천 보상도 있었고 후원 보상도 있었고 재밌었잖아요. 예? 근데 메인넷에서는 그런 게 없어. 다단계 구조? 없어. 리퍼럴 구조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 메인넷의 기술력, 가격, 우리한테는 VC 자금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유저가 있어요. 다섯 번째, 여기에 R2E라는 세계 최초의 신기한 개념이 들었습니다. R2E. 이 R2E는요, 다방면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K 메인 스타디움에 그라운드 체인에
싱글 스테이킹을 내 여자친구한테 소개를 했어요. 야, 듣고 보니까 괜찮아?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본인은 이자 농사를 하죠. 우리는 뭐가 좋아요? 여기에 락업이 된단 말이에요. 3개월에서 1년 아니면 2년간. 그러면 공급량 줄어들면서 이 자금을 가지고 딴 데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윈윈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내 여자친구를 소개함으로써 플랫폼에 기여를 했죠. 이거 됩니다. 여기 리퍼럴 합시다. 돼요. 그리고 내가 소개한 사람이 뭘 하든 간에 가스비를 발생시켰어. 하다못해 쇼핑을 했어요. 쇼핑도 그렇게 됩니다. 쇼핑도 R2E가 돼요. 내 여자친구가 내가 소개했는데 들어와가지고 쇼핑을 했어. 쇼핑한 것에 쇼핑할 때도 가스비가 발생되거든요. 그 일정 부분이 나한테 들어와요. 내가 기관을 커뮤니티 풀로 유도를 했어. 기관이 왕창 사가지고 들어왔어. 내가 플랫폼에 이익을 기여를 한 거죠. 그것도 R2E가 적용될 수 있어요. 저는 심지어 이거를 10대까지 풀어달라고 했어요. 다단계를 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프로테이지를 많이, 또 2대부터 10대까지의 가스비 매출을 하나로 묶어서 거기에 일정 지분을 나한테 줘라. 그러면 내가 추천한 사람 말고 그 하부 사람들도 내가 가리키고 할 거 아니냐. 블록체인이 그게 어렵습니다. DB에서는, 이건 DB란 말이에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가능한데 블록체인에서는 한 역사가 없습니다. 빨리 끝내려나요? 그래서 미디움에서 먼저 해주십시오. 지금 설계하고 있어요.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겠지만 이 R2E가 우리의 메인넷 구조에 상당히 큰, 즉 요번에 28일 날 그저께 나온 얘기도 있어요. 김판정 의장이. 우리는 이 커뮤니티 풀과 유저에 의한 R2E로 인해서 엄청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 영상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는 여기에 있는 유저를 내 노드로 끌어와서 순위 경쟁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밖에 케이스 스타디움을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케이스 스타디움을 알려줘야 됩니다. 하다못해 내가 영업을 해요. 보험 영업을 해요. 아니면 고객들한테 사은품을 줘요. 그러면 내가 코인을 사서 얼마나 싸요 지금. 완전 헐값 똥값이잖아요. 속쓰리지만. 싼 걸 사서 그 사람한테 케이스 스타디움 계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한번 겪어봐. 경험을 해봐. 그럼 그 사람들이 소득이 수량으로 올라오는 걸 느끼죠. 그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소득이 올라오는 코인의 가치가 올라가죠. 자, 영업하시는 분들, 선물은 그냥 한 번 하면 끝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밖에서 우리의 유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R2E가 없잖아. 나한테 리퍼럴 보상이 없잖아. 그런 분들이 들어옴으로써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의 가치가 올라간다.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저를 공격하고 미디움을 공격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제가 여기에 올인한 이유가 있어요. 저 바보 아니거든요. 작년 4월에 자그마치 700억 가량 되는 거를 그동안 모아놓은 걸 다 때려놨어요. 그 당시에 5.5불 그랬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렇게 떨어질 줄 저도 몰랐죠.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아유 한 절반 정도 현금화 해놓고 뒤에서 콧노래나 부르고 아니면 KOK를 아예 떠났으면 지금 욕도 안 먹거든요. 지들 얼굴에 눈에 내가 보이니까 거품을 물어요. 사람인즉슨 그 이해하죠. 눈에 안 보이면 되거든요. 저 그냥 다 팔고 팔아치고 어디 외국 가서 살면은 지금처럼 욕 안 먹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왜? 하나도 안 남겨서 다 때려 넣느냐? 가족들 것까지. 내가 마중물이 돼주지 않으면, 내가 판을 벌리지 않으면은 누구도 못 벌려요. 그래서 노드를 지금 4개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 보고 3불 때, 4불, 2불 때, 1불 때 다시는 볼 수 없는 가격이다. 지금 사라. 펌핑질 했다 이 얘기예요. 했어요. 그럼 내가 덤핑했나요? 그때 팔았나요? 난 더 샀어요. 100억 원어치를. 다 올려드렸잖아요. 경찰에도 다 제출돼 있는 거예요. 벌써 그 과정에서 제가 불법적인 행위를 했거나 내가 덤핑해서 이익을 챙겨갔으면 그건 사기예요. 기망이에요. 전 벌써 구속됐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울산에 가서 저를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경찰하고 짝짝꿍이 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안타깝죠. 다 밝혀집니다. 김판종, 송가병이가 잘못한 게 있다. 경찰이 훨씬 더 깊숙하게 1년 동안 조사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기소를 못해요. 저는 활동을 안 했어요. 안 한 이유가 변호사들이 제발 마이크 잡지 마세요. 말토시 하나 가지고도 안티들과 경찰들은 그것을 문제 삼습니다. 그런데 지금 메인넷이 이제 가동이 되고 이제 전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언제까지나 그거 두려워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저에게는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저의 떳떳함과 저의 정당성이 있어요. 네. 이 메인넷 성공합니다.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해요. 성공시켜야 됩니다. 시위하고 삿대질하고 남 흥결 잡고 고소 고발하는 것보다 가격 올리는 데 같이 힘을 합쳐서 먼 미래를 담은 하루라도 한 달이라도 땡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현명한 일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